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 하고 계십니다. 6월부터 좀 새롭게 바뀐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는데요. 각 분야의 검증된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여러분께 보다 정확하고 또 알짜 정보들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매주 화요일 여러분께 또 정확한 정보 전달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 해주실 KR 부동산 아카데미의 이철희 원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철희입니다. 한 2년 만에 방송에 돌아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곳이 저희 골든타임이어서 굉장히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네, 원장님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 그 시간에 앞서서 또 놓치면 안 되는 부동산 시장의 이슈 내용들도 꼭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재건축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재건축 시장이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규제들이 나와 있는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큰 이슈가 되고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은 좀 아시겠어요? 이 재건축 시장이 네. 왜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고 언론에서 또 이렇게 집중 조명이 되는지. 특히나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서울에 몰려 있잖아요. 네. 서울에서 가장 좋은 지역에 그리고 좀 새로운 아파트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 아파트 단지들이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아파트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실수요자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 가치로서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레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요,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들, 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재건축을 제일 먼저 규제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앞을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시장에서 많이 요즘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입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세금은 아닙니다. 부담금의 일종인데요.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은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 정비사업의 순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도시정비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라서 순서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이 있어야 실행에 옮겨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이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셔도요. 여러분들 제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구역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진하는 주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끝나게 되면 건축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와 똑같은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나게 되면 각 조합원들의 권리를 배분하는 그런 관리 처분이라고 하는 단계를 또 거치게 됩니다. 관리 처분을 하게 되면 이제는 조합원들한테 아파트를 신청을 받는 과정, 조합원 분양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합원 분양이 일어나고 이주를 하게 되죠. 이주를 하고 나서는 이제 토목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 분양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대략 한 3년 반 동안 공사가 끝나게 되면 입주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청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단계 속에서 돈이 이 정도 정상치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간 것들은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으로 징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지점과 끝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 시점, 맨 마지막 입주 시점의 가격이 이 정도에 와 있다.
그러면 이 가격에서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작 기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추진위원회 단계라고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 단계 때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때는 공시 가격이에요. 그때 당시에 주택 공시 가격부터 출발을 해서 입주 때까지의 가격이 오름폭이 있을 겁니다. 이 오름폭 중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이것은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빼주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이라고 하는 것은 빼주게 돼요. 두 번째, 공사비라든가 이 사업을 하면서 들어갔던 비용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전부 다 빼주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빼주고 났더니 요 정도가 초과적으로 더 남은 돈이더라라고 판단이 되는 것. 요것이 다 합쳤을 때 조합원 수로 인원으로 나눴을 때 3천만 원 이상 남게 되더라 결과적으로 라고 하면 그 이상 남은 것에 대해서 이제 부담금이 부과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반포 요번에 그 반포 현대아파트죠. 거기 나홀라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원래는 800만 원 정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예상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제출이 된 자료로는 한 1,500만 원 정도가 1억 5천 정도가 나오게 되죠. 굉장히 많은 배수가 부과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서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단지들이 이제 비상이 걸리게 된 겁니다. 이 재건축 부담금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소유주, 등기가 되어 있는 소유주한테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이사이에 올랐던 가격에 대한 부담금을 최종 가진 사람이 내게 되는 이제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에서도 고민이 많고 여러분도 고민이 많은데요. 이러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어쨌든 기존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제도가 실제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악재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반포 현대아파트가 실제로 그 가격이 나오면서 재건축 시장에 커다란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조합원 입주권 양도 금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나중에 입주권을 받게 되죠. 그 입주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짓기 전에 101동 201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101동 201호를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201호를 새로 산 매수자도 똑같이 재건축을 했을 때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바뀐 것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재건축 현장에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매가 되는 것들은 입주권이 양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단계 속에서 재건축 투자자들이 이것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아예 입주권이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무의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나오는 물건도 없고 또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겠죠.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하나가 지금 있습니다. 안전진단 강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안전진단 강화는 언제 하는 거냐면 기본 계획이 떨어지고 나서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진단의 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A등급부터 2등급까지 안전진단을 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이 나오면 2등급은 즉시 하게 돼 있고 D등급은 조건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예비 안전진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민간에서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바뀐 것이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공공의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들어가서 정밀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파트가 골조가 뼈대가 골다공증이 걸리지 않으면 그 정도가 아니면 재건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금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이제 2등급, D등급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지 그다음 순서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진단의 벽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기본계획 이후에 안전진단 그 전에 머물러 있게 된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계를 넘어갔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입주권 지위 양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매매 거래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매매를 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매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너무나 적은 기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투자자 입장에서 샀다가 6개월 만에 팔고 1년 만에 샀다 팔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될 것이다라고 수많은 전문가들 또 저조차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오늘은 안전진단의 강화, 그다음에 재건축 분담금, 그다음 지위양도가 안 된다는 것,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따 2부 시간에 재건축 사업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이철희 원장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관련 고민 직접적으로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지역 동네 이름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 용산구 보관동에 네. 삼성 리버힐 아파트를 네. 리버힐 아파트 34평형 아파트를 제가 한 10년 정도 보유하고 이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는 한 10억 정도라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주위 이렇게 얘기 뭐 뉴타운 얘기도 나오고 하고 하는데 네. 좀 전망이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구 보광동의 삼성 리버힐 아파트에 약 10년 정도 거주도 하고 계신 상황이고 현재 시가가 약 10억 정도 간다라는 것까지 좀 알아보신 것 같아요. 오른다면 더 살 마음이 있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좀 이사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하는 첫 방송인데 첫 번째로 연결이 되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게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용산구 보광동이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거는 뭐 알고 계시죠? 네, 주위 얘기는 계속 듣고 있거든요. 네, 이 한남동, 보광동, 동빙고, 이태원 뭐 이런 동네들이 지금 현재 한남 뉴타운,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지도를 잠깐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네네. 여기가 이제 민족공원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용산공원이고요. 우측에 보면 이렇게 주택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태원 관광특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한남 뉴타운이 이렇게 목베개 마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 리버힐 아파트라는 게. 근데 언뜻 보면은 이게 이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실제로 뉴타운에서는 빠졌어요. 삼성 아파트는 빠져 있고. 이 삼성 아파트가 지은 지가 좀 됐죠? 한 20년 정도 됐나요? 40년이나 됐나요? 제가 20년. 정도, 그 정도. 예, 하여튼 좀 오래된 아파트,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래요.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한강이 보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강 조망이 돼요. 그리고 이 한강 조망의 프리미엄. 근데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동이 세대수가 많지가 않아요. 세대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대단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이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 아파트이기는 합니다. 맞아요. 여기가 아파트가 평형이 지금 몇 평형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죠? 두 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34평형 갖고 있고요. 아, 34평형. 네, 20평형대 하나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삼성 아파트가 앞으로 가격이 오르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 뒤에 있는 한남 뉴타운,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가 잘 돼야 돼요. 얘네가 잘 되어야 예를 들면 한남 뉴타운이 나중에 평당 4천만 원 혹은 5천만 원 이렇게 일반 분양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혹은 일반 분양가는 좀 낮게 나오더라도 입주할 때까지 프리미엄이 좀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5천만 원까지 오른다. 만약에 한남 뉴타운 3구역이든 4구역이든 이런 데가 5천만 원까지 오른다라고 했을 때 얼마가 되냐면요. 새 아파트가 만약에 30평이다라고 했을 때 네. 30평 곱하기 34평으로 할까? 지금 가지고 계신 게 34평이죠. 네네. 34평에 만약에 5천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가격이 아마 5, 4, 20, 3, 5, 4, 17억 정도 되겠네요. 네. 맞죠? 17억 정도까지 한남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간다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아파트 시세가 한 10억 정도 간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그러면 새 아파트 나중에 나올 17억과 지금 현재 10억이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그렇겠죠? 네. 그래서 10억에서 이게 이제 그 한남 뉴타운을 하면서요. 한강이 보이는 프리미엄 외에도 한남 뉴타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가격이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 10억에서 17억까지 가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것은 불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한 앞으로 한 12억에서 맥시멈 13억까지는 한 5년 정도 보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파트가 나중에 17억을 이상 가는 거 이것은 사실 모르는 일이죠. 한남 뉴타운 가격이 20억이 넘어가면 그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남 뉴타운 평당 5천만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을 때 삼성 리버빌 아파트는 앞으로 한 5년 안에 12, 3억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것은 가격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적으로 볼 게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게 뭐냐면 네. 좀 있으면 한남 뉴타운이 3구역을 필두로 해서 이주를 할 거예요. 네네. 이주를 해요. 이주를 하면 여기 살던 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지도 않은 동네예요. 그래서 삼성 아파트의 전세가 많이 오를 겁니다. 삼성 아파트의 전세가 많이 오르면 이제 매매가도 덩달아서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커졌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보유하시면은요, 더 올라갈 거니까 이걸 매도해서 뭐 다른 데로 가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중심지에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냥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저 한 가지만 그 옆에 예. 신동아 그 파밀리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신동아 아파트가 있는데 혹시 그쪽으로 옮기는 거 어떤가요? 신동아 아파트는요. 지금 한남 뉴타운 4구역에 들어갔다가 얼마 전에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용산구청과 서울시 그 조합 간의 관계 분쟁 때문에 사실은 조금 빠질 확률이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규모가 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삼성 아파트와 신동 아파트가 규모가 뭐 대규모가 둘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옮기셔도 좋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신동 아파트는 재개발에 대한 프리미엄이 일단 어느 정도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계신 삼성 아파트가 취등록세, 양도세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많이 참고가 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상담 끝에 밝아진 우리 시청자분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희도 뿌듯합니다. 아직 한 2, 3년, 3년에서 5년 정도, 2, 3억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그때 지나서 다시 한번 이 투자 계획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든지 저희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47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제가 이제 지금 자양동에 살고 있긴 한데, 이제 직장을 좀 가산 디지털 단지를 좀 옮길 계획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쪽 구로동이나 영등포 쪽에 이제 어떤 아파트로 옮기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양동에 거주하시다가 직장 문제로 이 가산 쪽으로 옮기시면서 구로나 영등포 쪽으로 좀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례지만 혼자 좀 거주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 저희 부부가 거주할 거거든요. 아, 네. 부부의 거주처로 거주하면서도 투자 가치가 있다면 좋겠지요. 어떤 아파트로 네. 좀 옮기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직장을 옮기시는 모양이에요. 네네. 직장을 옮기시면서 이제 집도 그쪽으로 좀 옮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자녀는 없고요. 부부 둘이 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사시기 때문에 실제로 자녀 학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가 안 되시는 거죠, 지금? 네네,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등포, 이게 구로 쪽으로 가다가 보면 이제 영등포라고 하는 데를 거치게 되는데, 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영등포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구로 쪽으로 가는 라인에서 가장 핫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신길 뉴타운 주변이에요. 신풍역 주변입니다. 이제 나중에, 신안산선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지금 현재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있어서도요, 2030 생활권 계획에 있어서도 신풍역 주변을 상당히 개발을 많이 시키고 좋은 입지여건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잠시만요. 너무 많이 갔군요.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2호선하고 밑에 2호선하고요, 위에 7호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데가 이제 대림역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데가 어디냐면 이렇게 두 군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보라매역하고 신풍역 요 두 군데가 있는데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 상향,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 상향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신풍역 위에는요, 여기가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마디로 이제 신길 뉴타운이라고 하는 곳이죠. 여기는 지금 현재 공사도 진행 중이고 이미 입주한 데도 많이 있어요. 혹시 신길동 신풍역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진화는 가봤는데 진화는 가봤어요? 네. 여기가 예전에 신길동이요. 사실상 서울 도심 쪽보다 좀 노후되고 낙후되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거나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고 근데 지금은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마련이 되고 특히나 신길 뉴타운을 추진을 하면서 주거 환경이 엄청 좋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실수요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매매 가격도 덩달아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신풍역 주변에는 뭐 여러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두 분이 옮겨가실 때가 그러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이 신풍역 바로 위에 있는 신길 뉴타운 안에 있는 아파트를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를 보면 네, 이렇게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신길 삼성 레미안 아파트도 있고요. 레미안 에스티움 아파트. 이 레미안 에스티움 아파트가 대략 지금 매매가가 한 10억 정도는 갈 겁니다. 2,700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평당 가격이 가고 있는데요. 요 새 아파트가 약간 부담이 가신다면 요 위쪽에 조금 지은 지 좀 되는 신길 뉴타운 하나 꿈에 그린 요 아파트도 상당히 괜찮아요. 혹시 지금 두 분이 사시는데 몇 평형 정도가 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20평대나 아니면 뭐 보통 뭐 조금 크면 30평대 생각하는데 예, 지금 혹시 가지고 나쁘진 않았어요. 예. 가지고 계신 현금은 그럼 어느 정도나 되세요? 한 지금 6억 정도는 있고요. 나머지는 대출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6억 정도면은 사실 20평대로 간다고 하면 대출은 조금만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제가 시간이 오늘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콕 찍어서 얘기하자면 이쪽으로 지나면 이쪽에 이제 그 원하시는 구로 쪽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7호선 라인에 있는 신풍역이나 보라매역 그 중에서도 신풍역에서 이제 뉴타운으로 많이 뜨고 있고 주거 환경이 좋아졌고 가격이 많이 올라갈 이런 신길 뉴타운 쪽에 있는 아파트 여기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신풍역과 또 신길 뉴타운 지역의 아파트 그쪽에 가셔서 또 현장 발품 팔아보셔야겠죠. 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47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8890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10년 전에 한남 뉴타운 3구역에 다세대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이 지역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긍정적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한남 뉴타운에 대한 게 또 나왔네요. 아까는 신동 아파트, 삼성 아파트 한남 뉴타운 안에 나왔는데, 자, 이 한남 뉴타운은 실제로 추진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벌써 한 15년이 훌쩍 넘어갔는데요. 이 한남 뉴타운은 구역이 5개가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1구역은 이태원 쪽에 있고요. 2구역은 저 언덕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3구역은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요, 일단 조합원 수가 다른 데보다 조금 많다라고 하는 단점. 하지만 한강이 가장 5구역을 제외하고 한강이 잘 보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3구역과 4구역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 5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바라보는 면이 상당히 넓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변전소의 이전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신 내용은 한남 3구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2개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업 초기,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인가 요 정도 선에서는요, 투자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아요. 투자 금액, 왜냐하면 앞으로 가야 할 시간이나 단계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 기회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적은 돈으로 초기에는 투자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사업 시행인가가 목전에 있다. 혹은 관리 처분이 목전에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다세대 주택보다는 약간 대지가 큰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 좋긴 한데 지금까지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 이 시점에서는요, 약간 돈이 더 들더라도 다가구 주택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 다세대 주택이요, 만약에 지금까지 쭉 가지고 보유하고 계셨다면 매도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앞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다가구 쪽으로 조금 선회해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렸지만, 만약 지금 다시 좀 투자처로 관심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다면 다세대보다는 다가구 주택에 좀 관심을 가져라라는 조언까지 얹어주셨습니다. 자,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더 살펴보죠. 뒷번호 2455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마곡지구에 대한 호재가 많은 것 같아서 최근 마곡나루역 인근에 오피스텔을 하나 매수했습니다. 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오피스텔이 어딘지는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자, 그 지역 전망 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마곡지구의 오피스텔을, 이 마곡지구라고 하는 데를 일단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마곡지구는 서울시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 곳이에요. 우리가 그 공공에서 하는 개발 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택지 개발이 있고 또 하나는 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택지 개발은 주로 잠자는 곳, 아파트나 주택을 짓기 위한 그런 베드타운을 짓기 위한 그런 개발 사업이고,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와 상업 기능이 같이 복합이 되어서 자족 기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개발을 바로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정동도 도시개발을 했죠.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입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얘기하신 마곡은 서울에서 거의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추진하고 결과를 내온 그런 도시개발 사업지이죠. 그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가면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단독주택지도 있습니다. 또 상가도 있죠. 그런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봐보니까요, 실제 그쪽에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거나 지금 임대를 주고 하시는 분들,
시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률이 그닥 높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인데요.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서초, 강남 쪽이 대략 평균치가 5.2%입니다. 근데 마곡지구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4%가 좀 덜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치가 가치보다 가격이 지금 현재 조금 더 올라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간의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서 임대료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지금 현재 가치가 조금 미흡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마도 마곡나루역 근처면은 매매가가 다른 데보다는 약간 더 높을 거예요. 그렇지만 월세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마곡의 오피스텔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좀 도심 쪽으로, 강남 쪽으로 들어와서요. 찾는 거지. 약간 10년, 20년 된 관리가 잘 된 그러한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요. 월세 수익률, 그러니까 예전에 가격이 좀 쌌을 거니까 월세 수익률 6% 이상 나온다 그러면 그냥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시세 차익 내기는 어렵습니다.